지금도 서류에 가짜 이름을 쓸 때 쓰는 이름이 있죠. 홍길동. 주민등록증 없는 사람, 신분을 숨겨야 하는 사람, 뭔가를 테스트할 때 왜 하필 홍길동일까요? 이 한 남자의 이야기가 어떻게 500년을 넘어 오늘까지 살아남았을까요? 오늘 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홍길동. 조선시대 소설 속 인물. 서자로 태어났고 집을 떠났고 도적 때를 이끌었고 결국 왕이 됐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홍길동은 대체로 여기까지였죠. 그런데 진짜 홍길동은 우리가 아는 모습과 조금 아니 꽤 달랐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는 홍길동부터 정리해 볼게요. 서자 차별에 분노해서 집을 떠난다. 활빈당을 만들어 탐관오리를 혼내준다. 백성들을 돕는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홍길동은 원작 홍길동전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건 통쾌한 영웅의 이미지죠. 하지만 원작 속 홍길동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인물입니다. 첫 번째 반전. 홍길동은 조선 체제에 맞서 싸우다 죽지 않습니다. 조선을 떠나 율도국이라는 새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됩니다. 혁명가가 아니라 창업자에 가까웠던 셈이죠. 조선을 끝까지 바꾸려 한 사람이 아니라 조선을 떠나 자기만의 질서를 만든 사람. 이건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두 번째 반전. 원작에서 홍길동이 가장 많이 하는 건 무엇일까요? 싸우는 것? 아닙니다. 이기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의외로 한탄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홍길동은 하늘을 보며 자기 처지를 슬퍼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서러움을 토로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통쾌한 영웅 홍길동보다 원작의 홍길동은 훨씬 더 외롭고 훨씬 더 슬픈 사람입니다. 어쩌면 홍길동은 한국 문학 속에서 꽤 이른 시기에 등장한 상처 입은 청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반전. 이건 더 묘합니다. 소설 속 홍길동보다 오히려 저자 허균이 더 홍길동 같은 삶을 살았다는 점입니다. 허균은 뛰어난 문인이었지만 당대 기준으로는 꽤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과 어울렸고 기성질서에 순응하지 않았고 기존 체제 바깥의 가능성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결국 역모에 연루되어 처형됩니다. 소설 속 홍길동은 살아남아 왕이 됐는데 현실의 허균은 끝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홍길동전은 허균이 종이 위에서라도 한번 살아보고 싶었던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홍길동은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 행동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결국 하나의 감정으로 모입니다. 나 좀 봐줘. 홍길동의 분노도, 홍길동의 행동도, 홍길동의 야망도 어쩌면 전부 이 한마디에서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나 좀 봐줘. 아버지에게, 세상에게. 조선시대 서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대감이라고 불러야 했죠. 잠깐 생각해보세요. 내 아버지가 눈앞에 있는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형이 있는데 형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건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는 이 집안의 진짜 사람이 아니라는 차가운 선언이죠. 홍길동의 상처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나는 분명 여기 있는데 정작 이곳 어디에도 제대로 속할 수 없는 사람. 원작 속 홍길동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처지를 토로하는 장면은 그래서 더 아픕니다. 평생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존재를 뿌리째 흔드는 상처입니다. 우리는 흔히 홍길동이 집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떠난 게 아니라 더는 있을 수 없는 곳에서 나온 것에 가깝습니다. 서자는 기회가 막혀 있었고 능력이 있어도 제약이 많았고 태어난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벽 앞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홍길동의 분노는 그냥 반항심이 아닙니다.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절박함입니다. 활빈당을 만든 것도, 율도국을 세운 것도, 세상을 향해 칼을 겨눈 것도 결국 같은 말이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여기 있다. 나를 봐라. 그래서 홍길동은 지금까지 살아남습니다. 500년이 지났지만 이 감정은 낯설지 않거든요. 태어난 환경 때문에 기회가 막힌다고 느끼는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 나는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나를 봐주지 않느냐고 속으로 되묻는 사람, 홍길동은 바로 그런 마음 위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이제 허균을 다시 봅시다. 허균은 왜 이 소설을 썼을까요? 그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문인이었지만 평생 정통의 중심에만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체제 안에 있으면서도 체제 바깥의 사람들을 바라봤고, 재능은 있지만 신분 때문에 막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홍길동의 분노는 허균이 세상에서 들었던 수많은 억울함의 목소리를 한 사람에게 모아놓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홍길동은 허균 자신이기도 합니다. 체제 안에 있지만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사람, 더 나은 세상을 꿈꾸지만 그 꿈 때문에 위험해지는 사람, 종이 위에서 홍길동은 살아남아 새 나라를 세웁니다. 하지만 현실의 허균은 그 꿈을 끝내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전은 단순한 의적 이야기라기보다 실패한 현실이 소설 속에서 다른 결말을 얻은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불편한 질문도 해봐야 합니다. 홍길동은 정말 영웅이었을까요? 물론 그는 탐관오리를 혼내고 부당한 질서에 맞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의 재산을 빼앗았고 무력을 사용했고 자기 판단으로 정의를 집행했습니다. 좋은 뜻이었다고 해서 모든 방식까지 정당해지는 걸까요? 영웅과 범죄자의 경계는 생각보다 얇습니다. 홍길동은 그 경계 위에 선 인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영웅이고 누군가에게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인간적으로 보이는지도 모릅니다. 완벽하게 선한 사람도 아니고 완벽하게 악한 사람도 아닌 상처와 분노와 욕망을 품은 채 움직이는 사람, 그게 홍길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왜 하필 홍길동이었을까요? 왜 수많은 고전소설 인물 가운데 홍길동만 오늘까지 대명사처럼 남았을까요? 누군가 신원을 숨길 때, 가짜 이름을 적을 때, 정체가 정해지지 않은 예시를 쓸 때 우리는 아직도 홍길동이라고 씁니다. 이건 참 묘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했던 인물이 오히려 가장 널리 쓰이는 이름이 된 거니까요. 조선의 독자들은 홍길동에게서 단순한 통쾌함만 본 게 아니었을 겁니다. 서자라서 기회가 없던 사람, 신분이 낮아서 벽에 막히던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이 자기 자리를 내어주지 않던 사람, 그들은 홍길동을 보며 자기 자신을 떠올렸을 겁니다. 나도 저 벽을 넘고 싶다. 나도 인정받고 싶다. 나도 내 이름으로 당당히 살고 싶다. 그래서 홍길동은 한 사람의 이름을 넘어 그 시대 사람들이 품었던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500년이 지났고 세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자신을 숨겨야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이름으로 살기 어려운 사람이 있고 인정받지 못한 채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아직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홍길동은 영웅이었을까요? 범죄자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한 사람이었을까요? 사람사. 기억하는 사람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람사는 냄새가 나는 사람사입니다.